안녕하세요. 저는 기업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과거에 인생에서 꽤나 큰 일을 하나 겪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요. 타인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하면 결국 그게 나에게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적어도 크나큰 잘못이나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뭔지, 또 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제가 하는 기업 컨설턴트 일은 긴장도도 높고 바쁠 때는 야근도 많고 업무량도 많습니다. 저는 일이 끝나고 나면 긴장을 좀 풀기 위해 와인을 한두 잔씩 마시곤 했어요. 그러면서 와인을 좀 즐기게 되었는데 집에서 마시다가 나중에는 마음 잘 맞는 친구 하나와 분위기 좋은 와인바 등에도 잘 다니게 되었죠. 그날도 퇴근하고 나서 친한 친구인 유리와 함께 한 와인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알아온 곳이었죠. 그렇게 둘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며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요. 어떤 남자가 합석 제안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낯선 남자의 합석 제안을 거부했겠지만 그날은 취기도 살짝 오르고 기분도 들떠서인지 좋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와 친구는 처음 본 남자 둘과 합석을 해서 와인을 마시게 되었어요. 그 남자 중 한 명이 자신을 강세준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강세준 씨는 키가 크고 얼굴이 남자답게 잘생긴 편이었는데 수려한 외모와 달리 성격은 좀 쑥스러움이 많고 말수도 적더라고요. 그게 좀 의외라고 생각했지만 또 한편으론 술자리에서 처음 보는 여자들이랑 자연스레 합석까지 할 정도면 이 남자들 선수 아닌가? 라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긴 해도 어쨌든 친구와 저도 가볍게 술자리를 즐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레 서로 어떤 일을 하느냐 얘기도 나왔는데 강세준이 자기는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시구나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자면 100% 그 말을 믿은 건 아닙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우연히 합석하게 된 술자리일 뿐이잖아요. 여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좋은 직업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저와 제 친구는 솔직하게 직업을 얘기했고 그날 이런저런 대화를 하며 술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강세준이 자신의 명함을 주면서 제 명함도 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강세준 명함에는 정말 이비인후과 의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의사였나? 생각하며 제 명함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강세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렇게 연락을 하게 되었는데 강세준 하는 말이 저한테 한눈에 반했답니다. 저랑 친구가 원래는 그런 데 가서 다른 여자들하고 합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정은 씨가 너무 제 이상형이라서 제가 친구한테 합석 좀 얘기해보라고 부탁을 한 거였습니다. 라고 하면서요. 제가 그렇게 예쁘거나 잘난 외모도 아닌데 저보고 한눈에 반해서 그랬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또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날을 계기로 강세준과 저는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만나기도 했습니다. 강세준은 아는 선배의 병원에서 페이닥터로 있다고 했고요. 어쨌든 직업도 좋고 젠틀한 사람이었고 강세준과 저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만나오게 되었습니다. 만날수록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외모도 괜찮은데 성격도 수더분하고 좋은데다 직업도 좋고 사실 제 입장에서는 모든 조건이 다 완벽하다 싶은 그런 사람이었죠. 무엇보다 저를 너무 사랑해 주었고요.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9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 준비를 슬슬 시작하면서 하루는 강세준이 혼자 살고 있다는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강세준은 잠깐 급하게 병원에 가봐야 될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길게는 아니고 잠깐만 갔다 와야 된다고 하면서 저보고 집에 잠깐만 좀 있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있을 수 있으니 편하게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강세준은 저보고 혼자 영화라도 좀 보고 있으라면서 말을 하고 급하게 나갔죠. 저는 처음엔 거실에 좀 앉아 있다가 좀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 방 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방에는 강세준이 자는 침대 하나랑 책상, 그리고 서랍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랍 제일 아래 칸에는 졸업 앨범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데 너무 궁금한 겁니다. 남자친구의 졸업 사진이라니 한 번쯤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과 대학교 졸업 앨범을 꺼내서 보게 되었죠. 그런데 처음에 쭉 찾아보는데 강세준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다시 보는데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름이 아니라 얼굴로 찾아보니 강세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얼굴은 강세준이 맞는데 이름은 강세준이 아니었고 강종민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앨범도 마찬가지고요. 강세준이 아니라 강종민이었네. 그럼 개명을 한 건가 싶더라고요. 강세준에게서 개명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기에 좀 의아했죠. 어쨌든 그렇게 저는 앨범을 다시 넣어두고 거실로 돌아왔는데 마침 강세준이 돌아왔더라고요. 많이 기다렸지. 미안해. 괜찮아. 뭐 하고 있었어? 아, 나 사실 자기 졸업 앨범 좀 구경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 개명했어? 강세준이 아니고 강종민이던데? 개명은 왜 한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강세준 눈빛이 확 변하더니 저를 확 쳐다보는 겁니다. 저도 그 순간 좀 당황했죠. 앨범을 왜 봐? 어? 아, 저는 자기도 없는데 방에 들어가서 앨범을 본 사실 때문에 강세준이 기분 나쁜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앞둔 사이고 연인 사이라고 해도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싶었죠. 미안해. 그냥 별 생각 없이 방 구경 들어갔다가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서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죠. 강세준은 가만히 있다가 다시 웃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미안해. 내가 너무 정색했지. 아니야, 내가 실수한 거지 뭐. 결혼 앞둔 사이에 볼 수도 있는 건데 내가 좀 너무 그랬네. 미안해. 강세준은 다시 예전의 그 다정한 얼굴로 돌아와 저에게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개명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개명은 사실 좀 이유가 웃긴데 뭔데? 우리 엄마 때문에 했어.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실은 사주 같은 거 좀 좋아하시거든. 강종민이라는 이름이 나한테 엄청 안 좋다고 개명을 해야 된다고 하셨어. 아, 그러셨구나. 실제로도 강종민이라는 이름 때문에 살 때 건강도 많이 안 좋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여러 번 있었거든. 어머, 정말? 어, 그래서 엄마가 좀 알아보셨던 것 같아. 뭐 미신이라고 해도 그런 거 아예 무시할 만한 것도 아니잖아. 그럼 어머님 입장에선 더욱 그러셨겠지. 그래서 개명을 한 거였구나. 근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강종민이던데. 그럼 졸업하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나서 레지던트 시절에 아, 그렇구나. 실은 내가 개명 전 얘기하는 걸 안 좋아해.
미씨나 사주 이런 걸 맹신하는 건 아닌데 강종민이었을 때 이래저래 좀 안 좋았거든. 강세준으로 이름 바꾸고 나서 다 좋아진 것도 있고 강종민이라는 이름이 거론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아까도 내가 좀 예민했었나 봐. 그렇구나. 나도 앞으로는 그 이름은 얘기 안 하도록 할게. 고마워 자기야. 강종민이라는 개명전 이름을 처음 말했을 때 확 변하는 강세준의 눈빛이 기억에 남기도 하고 좀 쎄하기도 했지만 이유를 듣고 나니 이해가 됐습니다. 강세준은 강종민이라는 예전 이름을 특히나 안 좋아하는 것 같았기에 저도 앞으로 굳이 개명전 이름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운명의 장난이었는지 아니면 조상신이 저를 도운 건지 그 일이 있고 2, 3주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도 강세준도 일이 좀 있었기에 카페에서 나란히 앉아 각자 노트북으로 일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친이 화장실 간다고 잠깐 자리를 비운 틈이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와이파이가 끊겼는지 제 노트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친 노트북도 끊겼는지 잠깐 확인을 한다고 마우스를 움직였는데 꺼져 있던 화면이 켜졌습니다. 그런데 메일함이 화면에 나왔어요. 아마 강세준이 좀 전에 메일함을 확인하다가 자리를 비운 모양이었죠. 그런데요. 그 메일함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메일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이요. 강종민 네가 그렇게 잠수 타면 내가 못 찾을 줄 아냐? 이 쓰레기 자식아. 였거든요. 강종민이라는 강세준의 옛날 이름이었고 그 제목이 너무 살벌하더라고요. 이게 뭐지 싶던 차에 강세준이 돌아왔고 저는 일단 모른 체를 했습니다. 남친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와서 이런저런 일을 했죠. 저도 겉으로 티는 안 냈지만 속으로는 그 메일이 뭐지?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남친이 담배 때문에 다시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재빠르게 메일함을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1시간도 안 되는 그 사이 그 메일은 사라져 있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휴지통으로 들어갔더니 그 메일이 있는 겁니다. 강세준이 휴지통에 버린 것이었죠. 자극적인 제목을 써서 클릭을 유도하는 스팸 메일일까? 그런데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복잡한 기분으로 그 메일을 클릭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강종민, 네가 내 동생 죽여놓고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르지만 나는 반드시 너 찾아낼 거다. 내 동생의 죽은 원한이 내 꿈에 매일 나타나서 울부짖는다. 그렇게 숨어버리면 다 끝인 줄 알겠지? 매일매일 불안함과 지옥 속에서 어디 살아봐라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너무 섬뜩하고도 무서운 내용이었죠. 딱 봐도 스팸 메일 이런 것도 아니고 한철민이라는 평범한 이름의 남자가 보낸 메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 메일을 보낸 남자의 메일 주소를 제 폰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남친이 돌아오기 전에 다시 휴지통에 그 메일을 버렸죠. 남친은 담배 때문에 자꾸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면서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고 저도 겉으로는 티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가슴이 쿵쾅쿵쾅 뛰고 도대체 그 메일이 뭘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메일을 보냈던 한철민 씨에게 메일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기에는 너무 찝찝한 내용이었거든요. 한철민 씨의 메일로 나는 강종민이라는 남자와 약혼을 앞둔 사이다. 우연히 그쪽이 보낸 메일을 보게 되었고 고심 끝에 메일을 보내게 되었다. 라고요. 보내면서도 이걸 보내는 게 맞는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는데 결국 그냥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답장이 도착했어요. 그 한철민이라는 사람은 강종민 그 자식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 자식은 사람 새끼도 아니라고,
자기를 만나면 그 자식이 어떤 인간인지 낱낱이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만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가 사람 많은 번화가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고 자기는 강종민이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정보만 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나가면서도 이게 잘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카페에 도착했을 때도 그냥 돌아갈까 싶기도 했는데 그 고민을 하는 사이 한철민 씨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보내신 분 맞죠? 아, 안녕하세요. 자신을 한철민이라고 한 사람은 제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서슬퍼런 메일을 보낸 것 치고는 수더분하고 사람 좋게 생긴 평범한 사람이더라고요. 다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이고 지쳐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강종민하고 결혼 준비를 하신다고요? 뻔뻔한 자식. 내 동생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다른 여자랑 결혼까지. 하면서 부들부들 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었는지. 그 남자는 한숨을 내쉬며 강종민에 대해서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그냥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사진이나 증거들도 다 보여줬어요. 저는 그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면서 남친이 왜 강종민에서 강세준으로 이름을 바꾼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강세준이 말한 것처럼 사주팔자라던가 부모님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했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 남자는 그 모든 이야기를 열변을 토해가며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 남자의 표정은 너무 서글퍼 보이기도 하고 착잡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강종민이 어떤 인간인지 이제 잘 아셨죠? 선택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그 쓰레기 같은 인간을 선택한다면 그것도 본인 팔자겠죠. 한철미 씨는 저에게 강종민이 지금 어디 사는지,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이런 건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건 자기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면서 저를 곤란하게 만들지는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강종민에게 깊은 원한이 있는 것 같았는데도 저를 위해서 저렇게 말해주는 것만 봐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았습니다. 한철민 씨는 모든 이야기를 끝내고 갖고 온 사진이나 서류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그대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한철민 씨가 자리를 뜨고 나서도 한참이나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듣기 전까진 강세준과 행복한 결혼 생활, 행복한 미래를 꿈꿨습니다. 좋은 직업에 인물 좋고 성격 좋고 완벽에 가까운 그 남자. 그 남자와 결혼을 해서 꽃길만 걸을 줄 알았죠. 그런데 갑자기 알게 된 강세준의 비밀과 계명에 관한 진실. 저는 머리가 터질 것처럼 복잡했습니다. 그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고 강세준은 왜 연락이 잘 안 되냐며 자꾸만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연락을 피했고 계속 고민했죠. 그러다가 결국 결단을 내렸습니다. 헤어지기로요. 그런 비밀들이 있는데 결혼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저는 강세준에게 헤어지자고 했는데 강세준은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저는 한철민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런저런 안 맞는 면들이 있었다고만 둘러댔습니다. 그런데 강세준은 제 생각과 달리 저를 붙잡지도 않았습니다. 알겠다며 바로 헤어지겠다고 했죠. 결혼까지 앞두었는데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헤어짐은 분명 제 선택이었지만 그럼에도 너무 힘들고 괴롭긴 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친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세준과 헤어졌다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 모두 몹시 놀라더라고요. 둘이서 곧 결혼 앞두고 있지 않았느냐, 사이도 엄청 좋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헤어졌느냐고요. 저는 파혼 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제 남남인 사람인데 구구절절 남들한테 뒷담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안 맞았고 그래서 헤어졌다 정도로만 얘기했죠. 친구들도 다 안타까워했고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저는 강세준과 파혼한 뒤 마음을 추스르며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3달 정도 가까이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기막힌 소식을 들어야 했어요. 무슨 소식이었냐고요? 바로 강세준이 결혼한다는 얘기였죠. 그것도 상대방 여자가 혼전 임신을 해서요. 저랑 파혼한 지 3개월도 안 됐는데 상대방 여자가 혼전 임신을 했고 바로 결혼식을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랑 파혼하자마자 다른 여자를 만났고 임신까지 해서 초고속으로 결혼까지 한다는 거죠. 와, 그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던지 막 헛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랑 만나고 있을 때 이미 양다리였을 가능성도 정말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래서 내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 쿨하게 헤어진 건가 싶어서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시나요? 바로 강세준과 결혼한다는 그 여자가 제가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 친구 최유리였죠. 그때 처음에 강세준을 만났던 와인바에서 같이 합석했었던 제 친구 말이에요. 저는 강세준하고 헤어졌을 때 친구들을 만나서 파혼 소식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친구들 중에는 당연히 유리도 있었습니다. 유리는 제가 파혼했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어요. 그래놓고 뒤에서는 제 남친이랑 따로 연락해서 만나고 결국 혼전 임신으로 3개월 만에 결혼까지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고 기막힌 일인가요? 다른 친구들도 그 소식을 듣고 혀를 내둘렀죠. 유리 걔 미친 거 아니냐고요. 제가 파혼했다고 하자마자 앞에서는 위로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바로 제 남친에게 연락했다는 거잖아요.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다 욕을 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도 너무 황당해하고 유리 결혼식에는 아무도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친구들이 너무 싫다며 안 간다고 한 거죠. 그런데 최유리가 저한테 전화해서는 황당하게도 따지는 겁니다. 네가 다른 애들한테 내 결혼식 가지 말라고 했니? 뭐라고? 그래. 너랑 사귀었던 세준 씨랑 나랑 결혼한다니까 네가 황당한 건 당연히 이해해. 그런데 너랑 헤어지고 나서 만난 거야, 세준 씨랑 나랑. 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왜 말이 안 돼? 너 내가 파혼했다는 얘기 듣자마자 강세준한테 연락한 꼴이잖아. 강세준이 너한테 먼저 연락했을 리는 없고 네가 연락한 거지? 아니, 세준 씨가 먼저 연락 왔어. 네가 갑자기 파혼하자고 해서 너무 힘들다고 했고 그냥 친구로서 위로해주려고 만났다가 서로 좋아진 것뿐이거든? 소설 쓰고 있네. 뻔히 다 보이는데 그러고 싶니? 그리고 너랑 강세준이 언제부터 친구였어? 나 원래 세준 씨랑 친구였어. 그게 아니라 강세준 의사라고 하니까 네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고 그러다가 나랑 헤어졌다고 하니 얼씨구나 해서 연락한 거겠지. 뭐라고? 야, 너 말 다 했어? 하고 싶은 말 더 있는데 내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안 해. 강세준이랑 결혼? 해.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내 입장에선 네가 얼마나 우습고 측은한 줄 아니? 내가 뭐가 측은해? 내가 강세준하고 왜 헤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잖아. 그래놓고 신나서 내가 버린 놈 덥석 주운 건데 안 측은하겠니? 왜 헤어졌는데? 어디 말해봐. 싫어. 내가 그걸 왜 얘기해줘?
그것 봐. 말도 못하면서 센 척하지 마. 라는데 코웃음이 절로 나더라고요. 어쨌든 너랑 세준 씨 인연 안 돼서 헤어진 것뿐인데 다른 애들한테 여론 조성하고 다니지 마. 나 여론 조성한 적 없어. 애들이 알아서 너 보고 남미새 같고 쌍년 같아서 결혼식 가기 싫다더라. 나 암소리 안 했어. 제 말에 최유리는 대답도 못하고 씩씩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내가 버린 약혼남 신나서 주워갔으면 그대로 결혼하면 되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이 지랄인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끝까지 최유리에게 진짜 파혼 사유에 대해서도 강세준의 비밀에 대해서도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 둘은 예정대로 결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2, 3개월 정도 흘렀을 때였습니다. 살면서 다시는 최유리도 강세준도 안 보고 살고 싶었는데 공교롭게 카페에서 최유리를 만나게 되었어요. 최유리는 그새 배가 조금 부른 상태더라고요. 저는 아는 체 하기 싫어서 그냥 무시했는데 최유리가 먼저 아는 체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와서 마음대로 앉더라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쳐다봤죠. 잘 지냈니? 여기 앉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가. 우리 서로 얘기할 사이 아니잖아. 이미 결혼했는데 이렇게 차갑게 나올 필요 있어? 그렇게 세준 씨가 아까웠으면 왜 헤어진 거야? 내가 강세준이 아까워서 이러는 걸로 보이니? 참나. 깨 쏟아지게 사니? 그러면 그냥 둘이서 잘 먹고 잘 살아. 저는 짜증나서 커피 들고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자꾸 따라오더라고요. 왜 이래 자꾸? 네가 그때 그랬지? 강세준하고 파혼하는 이유 따로 있다고. 그게 뭐야? 그게 왜 궁금한데. 네가 지금 강세준하고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데 내 파혼 사유가 왜 궁금하냐고. 그 말에 최유리는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죠. 살아보니 생각보다 별로인가 보지? 아니거든? 세준 씨 다정하고 너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잘 살면 되잖아. 굳이 파혼 사유 캐고 다니는 이유가 뭐야? 라는데 뭔가 최유리도 찜찜한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좋아. 그렇게 궁금하면 내가 얘기해 줄게. 강세준 본명 아닌 건 알아? 제 말에 최유리는 무슨 소리냐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강세준 본명 강종민이야. 개명한 거 몰랐지? 개명이 뭐가 어때서? 내가 헤어진 이유 개명 때문이거든. 뭐라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그 인간이 왜 개명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거든. 그래서 파혼한 거라고. 그러면서 저는 제가 우연히 강세준 노트북을 보게 된 이야기와 한철민 씨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게 된 일들도 모조리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만난 한철민 씨가 나한테 들려준 얘기 너한테 그대로 해줄게. 강세준, 한철민 씨 동생하고 4년 정도 만났대. 그러다가 결혼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는데 동거하자마자 그 여동생이 임신을 했다고 했어.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강세준의 문제를 알게 된 거지. 의사라서 직업도 좋고 돈도 착실히 잘 모으고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살면서 보니까 모은 돈은커녕 빚만 있더래. 알고 보니 강세준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서 돈을 엄청 날리고 빚까지 졌다고 하더라. 자기 돈만 그런 게 아니라 한철민 씨 동생 명의로도 대출받아서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썼을 정도였대. 낮에는 건실한 의사지만 밤에는 인터넷 도박에 중독된 도박꾼이었던 거지. 그러다가 그 여동생이 그걸 말렸대. 결혼도 해야 되고 아이도 낳아야 되는데 언제까지 인터넷 도박에 정신 팔려 있을 거냐고. 제발 그만 좀 하라고. 근데 중독자인데 말린다고 말려지겠니? 결국 그 여동생이 그만 좀 하라고 강세준 눈앞에서 인터넷 선을 잘라버렸다고 하더라.
그런데 강세준이 눈이 돌아서 그 여동생한테 무자비한 폭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 그 일로 여동생은 유산까지 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커서 사람까지 좀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 결혼 앞두고 아이까지 가졌는데 그 남자가 인터넷 도박 중독에 임신한 자신을 그렇게 때렸으니 그 여자 충격이 얼마나 컸겠니. 게다가 강세준은 그 여자더러 네가 네 몸간수 잘못해서 유산한 거라고 오히려 헤어지자고 했대. 결국 그 일로 한철민 씨 동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어. 제 충격적인 말에 최유리도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죠. 한철민 씨는 그 여자의 친오빠야. 한철민 씨한테는 그 동생이 아니라 자식 같은 마음이 들 정도로 마음 쓰이는 동생이었대. 그런데 결국 여동생이 그렇게 가버리니 얼마나 사무치고 화가 나겠어. 결국 강세준이 근무하는 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했다더라고. 그 일로 난리 나고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가서 소문이 다 난 모양이야. 강종미라는 이름은 사방팔방 다 퍼진 거지. 그 때문에 강세준은 그 병원 그만두고 도망치듯 잠적을 한 거고 아마도 그 후로 강세준이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한 것 같아. 한철민 씨는 개명한 사실까지는 모르는 것 같고 나도 그때는 그냥 얘기 안 했어. 하여튼 한철민 씨는 죽이고 싶을 만큼 강세준한테 원한이 엄청 커. 이게 바로 내가 강세준하고 헤어진 이유야. 이 이야기를 듣고 파혼했는데 네가 그 인간을 신나서 주워간 거야. 알겠니? 당연히 최유리는 제 말을 안 믿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요. 저는 한철민 씨가 관련된 사진들이며 서류도 다 보여줬다고 죽은 한철민 씨의 동생 사진도 봤다고 했죠. 어쨌든 최유리는 말도 안 된다고 자기는 안 믿겠다고 강세준을 믿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믿든 안 믿든 너 알아서 하라고. 네가 하도 궁금해하니 얘기해 준 것뿐이라고. 그리고 살면선 다시 마주쳐도 아는 체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리를 떴고 고개를 돌려보니 최유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만히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모든 얘기를 다 해줬음에도 최유리는 딱히 그 후에도 강세준과의 관계를 끝낸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결혼도 했고 임신도 했고 이제 와서 끝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하지만 한철민 씨가 저에게 알려줬을 때 저는 과감하게 끝을 냈잖아요. 최유리도 제가 언지를 해줬으면 과감하게 끝낼 줄도 알아야 하는데 결국 모른 채 하기로 한 것 같았죠. 그리고 그 후 저는 한철민 씨에게 강세준이 개명을 했다는 사실과 근무하는 병원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도 한철민 씨 덕분에 그 쓰레기를 피했는데 저도 한철민 씨에게 최소한의 도움은 돼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해주니 한철민은 이미 다 조사해보고 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그 후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유리가 결국 1년도 되지 않아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요. 친구들도 최유리랑 인연을 다 끊어서 무슨 일 때문에 이혼을 한 건진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최유리도 강세준의 밑바닥을 봤던 거겠죠. 그러니 제가 강세준의 비밀을 알려줬을 때도 믿지 않겠다고 했는데 뒤늦게 이혼을 했겠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보고 알게 된 거겠죠. 그리고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한철민 씨가 밤늦게 집에 가는 강세준을 뒤에서 습격했다는 얘기였습니다. 한철민이 골목길에서 강세준을 흠씬 두들겨 팼고 강세준은 그 일로 목숨에는 지장이 없지만 부상이 꽤나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한철민 씨는 그 길로 바로 자수도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폭행으로 인한 형량은 피할 수 없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철민 씨는 강세준을 그렇게 때린 것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했던 모양이었어요. 동생 때문에 강세준에게 크나큰 원한을 가지고 살았던 한철민 씨가 결국 형을 받게 된 것은 너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철민 씨가 후회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의 마음이 조금은 후련해졌을까 싶기도 합니다.
게다가 강세준은 인터넷 도박 때문에 쓴 사채비 때문에 병원에까지 사채업자들이 다 들이닥쳐서 부상 치료도 안 받고 야반도주로 도망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도박 중독자의 말로가 저런 건가 싶어요. 어디에서 또 개명하고 두 얼굴로 살아갈지, 아니면 저러고 살다가 비명 행사할지, 그것도 아니면 또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두려움에 떨면서 지옥 속에서 살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가 우연히 강세준의 메일을 본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조상신이 도왔구나 싶기도 합니다. 그 메일이 아니었더라면 강세준이 개명한 진짜 이유도 몰랐을 거고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결혼했을 테니까요. 이제 와서 보니 고급 포장지에 잘 쌓여진 쓰레기 중에 쓰레기였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쓰레기의 포장지만 보고 제 친구는 냉큼 주워갔다가 식겁을 한 거고요. 강세준과 한철민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남에게 상처와 원한을 주고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철민 씨도 부디 마음의 짐을 많이 덜어놓았으면 합니다. 강세준은 결국 어디에서라도 스스로 망할 인간이기 때문에 복수와 원한에 너무 매몰되지 않고 이제라도 행복해지셨으면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